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군 가혹행위 뉴스. 이번에는 해병대 신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은 현재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계속되고 있는 군 가혹행위 논란에 대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사건이 터졌네요. 네. 이게 포항 해병대 교육단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데요. 네, 네. 얼차려를 신병 교육 과정에서 얼차려 받다가 이제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짚어주시죠. 정확하게는 얼차려는 아니고요. 얼차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얼차려를 주는 지휘관도 사실은 완전 군장을 해야 되고요. 네. 공개된 장소에서 규정대로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규정대로 전혀 실시하지도 않았고요. 여기가 이제 보통은 해병대는 상륙군이기 때문에 네네. 적지에 침투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8m 이상이 되는 깊이의 수영장에서 네. 이렇게 오래 떠 있는 연습들도 훈련 도중에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것은 훈련할 때만 해야 되는 건데 정신 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이 훈련병이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는 이유로 네. 4명의 부사관이 그 8m가 되는 수영장에 넣고는 절대 못 나오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제 힘이 빠지니까 네. 나오겠다고 살려달라고 나오는 훈련병을 그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턱뼈가 지금 현재 돌아간 상태고 안면 신경도 지금 장애가 일부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고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문을 넘어서서 사실 익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그런 상황이었네요. 구조하지 않고 예. 폭행을 한 것은 저는 살인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논란은 이 가족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네. 알려졌다고 아까도 저 사진이 하는데요. 나왔었는데요. 네. 한번 네. 보여주시죠. 예. 이 A 일병이 적은 진술서를 보니까 당시 가혹행위 도중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느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혹행위가 8m가 되는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니까 힘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폭행을 해서 다시 물로 밀어 넣는 상태니까 사실은 그러면 익사의 위험과 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두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고 현재 지금 피해자의 형이 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형님도 사실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형님의 그러한 그 해병대 어떤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폭력 행위를 한 것이 저는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11월 달에 작년에 일어난 사안인데요. 그럼 왜 도대체 지금 현재 한 4,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알려지게 그러니까, 됐는가? 예. 지금 그 4개월 더 부분을 여쭤보려고 지났죠. 했는데 예. 끌고 있다는 건 뭔가 좀 미심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네. 당시 교육훈련단은 어디 있냐면 포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 해병대 1사단 옆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교육훈련단이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단장님이 원스타입니다. 예. 예, 얼마 전에 그 부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사건이 거기서 사실상 처리돼야 되는데 자대인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 오면서 소대장이 그 신입 대원들을 이제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면담 과정에서 얼굴이 약간 턱이 돌아간 것을 봤고 발음도 조금씩 새는 걸 느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추궁을 했죠. 근데 이 해병대원 같은 경우에 가기 전에 간부를 팔아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너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죠, 사실은. 그러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소대장이 즉시 지휘 보고 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수도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도병원에서도 진료를 했는데요. 예. 근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지금 사실 안면의 신경장애 손상은 어떻게 좀 회복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게 대학병원의 진단입니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이게 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그 형님이란 분도 그 해병대 내의 어떤 시스템을 알 거 아니에요. 매우 잘 알고 알고 있으십니다. 있을 거고 또 이게 또 중사니까 부사관이 그렇게 또 같은 병도 아니고 네네. 부사관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면이 좀 더 좀 우려스럽고 충격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한 만약- 가지 좀 지적하자면 3월 달에 이것을 이제 소대장은 예.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단에서 이 사건을 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좀 덮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냥 잘못된 거죠. 그리고 현재 가해자들이 4명인데 2명은 직접적 가해에 가담했고요. 나머지 2명은 지시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이 4명 중에 1명은 신원 불상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이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의 일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령관께서 이걸 보고받고 대노해가지고 네. 이제 TF를 구성해서 백령도로 지금 조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조사 끝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유교단장은 과연 뭘 했는가? 저는 이 지금 서해원 준장과 유교단장인 김태성 준장의 책임을 저는 좀 물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은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 부하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게 구타 가혹행위가 아니라 우리 전시 상황에서 또는 적이 침투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예.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 보고도 그럼 사령관한테 안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우리 군이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그러니까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각각 어떤 뭐 보상과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그러니까 뭐 턱관절이 만약에 이게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요, 네. 뭐 진단 주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저는 구속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살인 미수죄 적용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게 저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 유공자의 인정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려돼야 될 지점이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현재 군 복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마 이제 현부심 같은 것도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공자는 또 이게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보훈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이 또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게 과연 20대 청춘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도 나라를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원 입대한 해병대에서 이렇게 평생 장애를 입고 간다라고 한다면 금은보화를 준들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정상적인 국가와 이 시스템이라면 저는 뭐 사령관도 당연히 찾아가서 피해자를 어루만져주고 저는 뭐 국군 최고 통수권자도 전화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는 좀 해야지만이 우리가 국가를 믿고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이걸 그 과정에서 입이 돌아간 것이냐 만약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책임 여부를 또 묻고 자시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상황이 될 텐데요. 근데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외출 외박을 나간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예. 입증은 충분히 피해자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도요 보니까요 해병대에서 일단 해병대가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서 신고했던 병사가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네네. 이런 보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가혹행위를 신고할 때는 뭔가 좀 믿고 이걸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게 될 텐데 이게 조치가 실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휘권자가 자기 부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은폐하거나 또는 이게 형사 사건화되어서 헌병대에 수사하고 군 검찰이 기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가게 하도록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실상 뭐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는 행태들이 해병대뿐만 아니라 예. 육해, 공군 어디에도 지금 다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군인권센터가 외부에 많이 알리지 않아서 네. 사건 안 된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들을 살펴보면 당장 사법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그 피해자나 그 피해 상황을 알린 사람을 왕따하거나 네. 또는 뭐 그 협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윤일병 사건 이후 병행문화 혁신이 지금 구호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는 과거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지휘관이나 또는 잘못된 선임들이 부대를 이끌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한번 네. 보면 이 얼마 전에 윤일병 가해자 중 주범에게만 이 살인죄가 적용돼서 논란이 예. 됐었는데요. 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렇게 감염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가해자 측에서는 시간을 주면은 빠져나갈 구성만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피해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커지고 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년형의 중형을 받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국군교도소에서 추가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형량과 합쳐서 40년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범에게는 형량이 깎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간 것이고요. 나머지 그 가해자들 3명이 이제 형량이 깎였는데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감경 사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겁니까 이유가요? 예. 이 3명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봤다고요? 네, 합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판에서 계속 피해자 부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다 수긍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어떤 뭐 편지나 이런 것들도 오갔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약간의 보상과 합의가 있어서 그것을 재판부가 조금 참작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까지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법리상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어서 네. 그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또 판례에 기속되기 때문에 형량을 좀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복되는 사건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법적 보호막 이런 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제부터 그 군인 복무 기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던 군인 복무규율이 사실 없어졌고요. 예. 저희 군인권센터가 입법 청원을 해서 국회에 통과한 이 군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이 어제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병사들에 대한 또는 간부들에 대한 사적 통제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내의 대기를 그 법의 요건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지휘관이 영내 대기를 시키면 또는 근무 대기를 시키면 그것은 나중에 지휘관이 권한 남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상애를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또는 뭐 대표적인 거 얼마 전에 야구장에서 춤을 춘 병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복무 위반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같은 것들은 다 폐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제 통과됐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장치가 있느냐. 지금 그렇죠. 빠진 채 법이 이게 19대 때 폐기됐거든요. 예. 여야가 군인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권 보호관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도록 명시했는데 국방부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 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에 두면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둬서 군인권 보호관 밑에 있는 조사관들이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해야 공정성도 좀 더 있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차제의 이 법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입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병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솔직히 뭐 겁이 나서 또 네네. 보복이 겁나서 그러지 못할 텐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는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이렇게는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예전에는요 있을지. 외부에 신고하거나 전화하면 징계받는다고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얼마 전에 그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아미콜을 운영하고 있어요. 병사들에게 전화를 상담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아니콜이요? 아미콜. 아미콜. 예, 네. 근데 아미콜. 이것을 아미콜, 육군 예. 참모총장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하면서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의 신청을 냈는 걸 특고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렇게 상표권 출원할 수 없다라는 예. 건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육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데에서 여기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모두 삭제됐고 외부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게 하면은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문제는 가장 좋은 거는 외부에 신고 전화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전화해서 상담받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완비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갖춰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